여러분, K리그 감독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굴까요? 이승우, 김영권, 정승원,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복이 없는 선수들을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김치찌개 집을 가서 똑같은 김치찌개를 먹는데 어떨 때는 짜고 어떨 때는 달고 이러면 그 김치찌개 집 가요? 당연히 안 가죠. 똑같아요. 감독님이 나라는 상품을 쓸 때 기복이 심하면 내 전술과 전략에 이 선수를 넣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이 기복이 없는 선수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자, 인기가 많다는 건 뭐죠? 그만큼 기복이 없는 선수가 귀하다는 거겠죠. 자, 일전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실전에서 발휘하는 능력은 편도체 안정화시키고 전전도폐질 활성화시키는 훈련이다. 이거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럼에도 내가 긴장이 돼버렸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거든. 그때 운동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를요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복이 심하다는 걸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복이 심하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뭔 소리야, 기복이 심한데 왜 좋아? 자, 왜 그러냐면 완전히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니까. 그건 기복이 아니라 그냥 그 선수 정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기복이라 함은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야 돼. 내가 그냥 못해, 그럼 그건 그냥 기복이 아니라 그냥 못하는 거니까 반복 훈련해서 실력 키워야 돼요. 이게 일단 1번이야. 내가 지금 기복이 심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일정하게 못하는 건지 이걸 파악해야겠죠, 그죠? 일정하게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상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못하는 거 훈련하면 되니까. 자, 기복이 심한 선수들이 흔히 겪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몸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자신 있게 경기장에서 들어갔어. 그런데 그 경기 첫 터치를 실수했다? 그럼 급격하게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 타이밍이 아닌데 막 움직여요. 그래서 동료 선수들이랑 막 겹쳐. 팀 이 흐름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자 여자친구 기념일 잊어버렸을 때 그럼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거 만회하려고 막 이 말 저 말 막 한다고 그 말이 여자친구를 더 짜증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되도 않는 핑계를 막 대니까 그게 더 사실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선수들은 그게 잘 안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잘해? 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날들이 하도 많아서 첫 터치 실수하잖아요? 오늘 뭔가 쎄한데? 이미 본인도 알아. 그래서 이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경기 킥오프 하면은 볼 받아서 첫 패스 안정적으로 성공시키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네, 징크스 같은 거죠. 그럼 첫 터치 성공하면 무조건 그날 경기 잘 되나요? 그건 아니죠. 시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끝이 좋은 건 아니니까. 야, 이러한 루틴은 실제 마음을 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언제나 다르다. 야, 심지어 그렇게 해도 긴장해가지고 경기 망치는 경기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첫 터치도 잘하고 준비도 잘했는데 그날 경기가 안 돼. 선수 본인이 알거든. 야, 이거 뭔가 쎄한데 오늘. 감각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gut feeling이라고 합니다.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 내지는 감각 같은 거. 뭔가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알기 쉽게 1분 만에 정리할 테니까 채널 돌리지 마세요. 세계적인 뇌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 포함 세계적인 학자에 의하면 우리 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신경세포가 무려 5억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뇌 다음으로 장의 뉴런들이 가장 많아요. 물론 심장도 있지만 실제로 뇌에서 장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장에서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가 무려 2000배가 많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우리가 흔히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팔, 다리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척추신경계. 이 장은 뇌로 올려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많다? 2000배가 더 높더라. 또 우리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95%, 도파민 50%가 장에서 분비돼요. 그리고 우리가 면역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네, 바로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내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은 자체적으로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서 보내는 신호인 거야. 그러니까 장에서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했었어. 그러니까 너 조심해. 이 찝찝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자, 장에 대한 연구와 이야기는 정말 많은데 채널 돌아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 정도로만 말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내 상태는 곧 장의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내 기분 상태에도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 그리고 면역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겪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 상태에 따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추울 때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아예 다르죠? 아이스크림이 변한 거예요? 아니, 내 상태가 변한 거지. 무언가를 해석하는 우리 몸 상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이더라. 그래서 제가 음식에 대한 중요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코르티솔 분비하는 부신이 또 장 옆에 있기도 하고, 여튼 우리가 느끼는 이 찝찝함은 장에서 보내는 신호, 이것을 gut feeling이라고 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내가 경기장에서 이 찝찝함을 왔다? 그리고 이 찝찝함을 인지했다? 그럼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니 뭐가 다행이야, 나 이제 경기 말게 생겼는데. 맞아요, 경기 말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를 말더라도 어떻게 말 거냐에 따라 덜 말아 보인다니까. 제가 2012년 때 광주FC 있을 때, 광주FC 그때 이승기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신인상도 받고 나중에 전북 가가지고 전북 레전드 된 형이 있는데 나랑 한 살 차이야. 저는 14년 동안 프로에서 정말 많은 축구 잘하는 선수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이승기. 몇 명이 있겠지만 아무튼 이 형이 저 2군에 있을 때 밥도 많이 사주고 축구 이야기도 많이 했거든. 자, 하루는 경기를 보고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왜? 나는 경기를 못 뛰었으니까. 그때 2군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 역시 겁나 잘해. 그냥 광주에서도 못 보여. 그냥 7번밖에 안 보여. 그런데 경기 끝나고 승기 형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호남아, 나 오늘 경기 말았어. 아이씨, 뭔 소리야, 형. 밖에서 형밖에 안 보이던데? 아니야, 말렸어. 평소보다 발이 좀 무거웠어.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내가 말렸다고 생각하는 것과 타인이 평가하는 건 아예 달라요. 아니,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겁나 말았어도 타인이 봤을 때 티가 덜 나면 그 친구는 어때요? 그냥 무난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복이 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내가 기복을 없앤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기복을 없앤다는 게 불가능해요. 다만 내가 오늘 쎄할 때 덜 말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평가하는 팬이나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아, 평타는 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게 핵심이더라고. 기복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말릴 것 같다, 좀 말리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 그래야 경기장에서 내 전략을 바꿀 수 있잖아. 아니, 팀만 전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팀 속에 있는 개개인의 전술도 있잖아요, 전략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실수할수록 더 해야 된다. 오케이, 저 무조건 그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잘 걸러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경기 연속골 넣고 웬만한 기본적인 뭐 컨트롤, 패스, 뭐 수비 조직 이런 거 다 갖춘 상태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 거랑, 내가 지금 진짜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실수를 하는 거는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도 아예 다르고요. 타인이 평가하는 것 자체도 완전 부정적이야. 그 실수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아. 실수할수록 더 해야 된다? 내가 기본적인 패스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팀에게 피해주고 있다는 걸 아는 선수가 그거 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실전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안 돼요. 되더라도 그냥 실수를 위한 실수야. 반드시 만회해야 돼라는 압박감은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고 받을 타이밍도 아닌데 가서 볼 받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뺏기지. 그럼 진짜 그 역대급 최악의 경기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악순환의 과정이에요. 그럼 타인의 관점은 어떨까요? 감독님이나 동료나 팬분들, 내가 기본적인 것들 다 갖추고 도전한다? 실수하면 어때요? 박수치죠. 아, 과감하다. 아, 좋아. 이거 막 하잖아. 기본적인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갑자기 막 돌파를 한다? 무리한 돌파. 야, 집중해!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승질 있는 선수는 막 이제 싸우고 그러는 거, 동료들끼리. 이제 순한 선수는 그냥 혼자 막 삭히지, 막 마음으로. 그러니까 실수할수록 더 해야 된다? 아, 틀린 말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실패 없이 성장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알고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지. 기복이 심하다는 건 내가 되던 것도 안 될 때, 기본적인 것도 안 될 때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럴 때는 최대한 플레이 자체에 기복이 없는 걸 해야 돼.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기복이 덜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2014년부터 경기를 뛰었잖아요. 그때 기록이 28골, 7골 6도움이었어. 기록만 보면 엄청 잘한 시즌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기복이 엄청 심해.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까 그 당시 남길 감독님도 이야기하셨어. 야, 호남아, 넌 어떨 때는 K리그 탑 윙어인데 어떨 때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이야. 넌 그 정도로 기복이 심해.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로 기복이 심했어요. 근데 그때 남길 감독님이 딱 그러더라고. 야, 호남아, 그럴 때는 그냥 수비나 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거 뭔 말인가 했어요. 근데 경기를 하는데 뭔가 쎄한 날이 온 거야. 아직도 기억나. 부천 원정 경기였어요. 비도 막 오고. 제가 기본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잔디에 물기가 있으면 티가 많이 났거든요. 아마 이것도 좀 공감을 할 거야, 기본기 좀 없는 선수들은. 아무튼 막 비도 많이 오고 전반전에 실수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오늘 그날이구나. 말리는 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수비만 했어요. 수비 조직만 갖추고 볼 잡으면 그냥 쉽게 옆에 주고. 그러니까 대신 수비할 때는 100%. 뛰지 않나요? 나는 윙어 공격수인데 수비할 때 100%고 공격할 때 그냥 옆에서 그냥 쉽게 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비할 때 100%하고 공격할 때 쉽게 옆에 주고 있어요. 내가 드리블 돌파하는 게 기복이 심할까요? 수비 조직 맞추고 수비 100% 해주는 게 기복이 심할까요? 아, 솔직히 수비 조직 맞추는 게 훨씬 쉽지. 아, 수비 100% 한다는 건 뭔데? 끝까지 쫓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격수가. 이거는 내 능력보다 내 태도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
물론 수비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티가 덜 나잖아.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기복은 또 올 거라고, 무조건 와요. 이거 없앨 수가 없다고. 근데 이걸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면 안 돼. 없어지지도 않고, 중요한 건 또 노력의 방향이 기복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기복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선수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날이다? 그럼 티를 덜 내야 돼.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기복이 좀 덜한 것들에 집중을 하면 티가 덜 나지 않을까요? 아니, 티 날 시간이 없지. 수비만 하고 볼 뺐으면 바로 옆에 동료 주는데? 그죠? 이렇게 본인이 기복이 심할 때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할 때는 최대한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력을 해서 뭐 절대적인 실력을 키우든지, 뭐 호흡 훈련해서, 아니면 존토 트레이닝해서, 아니면 만트라 같은 거 해서 진짜 내가 이제 긴장을 안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존속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팀은 나 안 기다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전 경쟁도 하면서 내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축구 선수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특히 프로 선수들. 어디 프로 선수만 그런가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꿈을 펼치세요.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세요. 해서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시도에 대해 칭찬해줘요? 아니, 결과만 봐요.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마음대로 했는데 뭘 봐요? 내가 마음껏 했냐 안 했냐 그거 봐요? 아니야, 결과를 본다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어느 정도 했지 하면서 시도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날이 왔을 때 최대한 티를 안 내는 게 중요하다고. 왜? 그날의 경기력이 내 결과물이잖아. 그 경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경기랑 연동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을 줄인다고 했을 때 어떤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경기 안에서 많게는 90분, 적게는 뭐 45분, 그 안에서 격차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로 할 게 뭐예요? 내가 그날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일단 알아차려야 돼. 두 번째가 뭐래요? 기복이 덜한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뭘 했죠? 수비 조직 맞추고, 수비 100% 하고, 공격할 때 쉽게 주고. 말만 들으면 쉽죠. 쉬워요. 아니요, 이것도 어려워요. 90분 내내 수비 조직 진짜 완벽하게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력을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14년 동안 프로에 있으면서 대부분의 팀에서 활동량 1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체력은요 거의 기복이 없습니다. 내가 잠 잘 자고, 내가 잘 먹고, 올바르게 움직이면 잘 기능해요. 그러니까 체력 훈련도 올바르게 해야겠지만, 그거 제가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부천전 때 전반전에 말았다고. 그렇게 전반전에 이제 수비하고 쉽게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요, 전반 끝나고 호흡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날 한 골 1도움 했어요. 심지어 팀 2대1로 지고 있었는데 3대2 역전했어. 나한테 오는 거 뭐 헤딩슛 하나 하고, 뭐 어시스트 하나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날 하루만 좀 겪잖아요. 내가 전반전에 말았는데 후반전에 잘하는 경기. 그럼 이제 첫 패스 실수를 해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요, 그 패스에 대해서. 자,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경기 못하는 날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와요. 무조건 생겨요. 근데 이제는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보면, 사건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래요. 기복을 없앤다?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기복이 왔을 때 그 기복이 덜한 플레이에 배팅을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많이 차지하잖아. 왜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태도를 중요시 생각하겠어요? 태도만큼은 본인이 그냥 선택하는 거지, 이건 기복이 있을 수가 없어. 더 구체적으로 기복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이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해 주세요. 제가 25년 동안 쌓아놓은 수많은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내용들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기복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한 영상 보려면 어떻게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놔야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